네, 경남 산청하면 가정합천의 신성모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나와 계시지만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은 정인에게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기의 소셜 미디어 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까지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 문제로 제기된 곳이 미국인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미국 청소년들의 우울증 통계가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는 게 대해서 핵심 원인을 SNS에서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서전 제너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공보건국 의사 장군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아마 공공보건국의 최고 책임자를 장군을 호칭하는 모양. 그래서 거기가 보면은 긴급 성명서를 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작년 5월달 일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우선 청소년기, 이게 10세부터 19세의 청소년기에 소셜 미디어를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그리고 사회성을 관장하는 전전두 피질의 변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세에서 15세까지 미국 청년, 젊은 어린이 6,595명을 조사한 결과 표본이 6,595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소셜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되면 보상 중추를 과도하게 자극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의 뇌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6,595명을 실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소비하게 되면 수면 부족, 온라인 신체 이미지, 우울증 굉장히 상승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임상에 가까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주 동안 제한했더니만 자아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감, 불안감이 25% 40% 개선됐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총감 서전 제너럴이 정책 위반자나 가족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내놓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부는 이런 보호 조치를, 어린이 보호 조치를 꼭 취해라. 기업체와 더불어 사는 것이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테크 프리존을 설치하고 적어도 취침 1시간 전에는 SNS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들의 정책 제안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보도된 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스티브 잡스, 심지어는 IT 기업이 몰려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어떠냐? 사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2023년도 작년에 과기정통부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만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보면 스마트폰 번아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 번아웃.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는데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죠. 스마트폰 번아웃 35%. 또 과의존 위험군, 불면증, 만성피로 느낀다는 청소년들이 조사 대상자 2,000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한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조사는 됐지만 특별한 조치가 나온 게 아직 없어요. 다만 글로벌 소셜 미디어 그룹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메타, 옛날 인스타그램 보시죠. 만 17세 글로벌 기준으로는 쭉쭉쭉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조치되어 있는 단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영국과 프랑스, 미국 유타주는 아예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예 일정 나이 이하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더 나가서 보십시오. 미국 플로리다, 호주, 이탈리아는 일정 연령 미만은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현재 추진 중이에요. 이 뭘 의미하느냐? 저 자유방임에 맡기지 않고 이것을 정부의 책임하에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이른바 쇼폼 형태가 많아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이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자극적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은 이 쇼폼 이용자, 이 쇼폼이 이용자 알고리즘에 맞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가지고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 통신 이용자 보호를 총괄하는 게 방통위원회다. 그러면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실태를 좀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봅니다. 다행히 보니까 연구 용역을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게 9월에 시작을 했어요. 올해 9월. 예,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실태 조사에는 그치지 말고 앞으로 자 외국처럼 좀 외국의 사례를 잘 보세요. 시간 제한, 이용의 시간 제한한다든지 부모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나이별 제한 이런 거 약간의 좀 정책적 대안과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실태 좀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이런 조사 결과가 연구용에 담아서 나오는 대로 그래야 어느 학교에서는 핸드폰 제한하더라. 아니 어떤 데 안 하더라.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놓지 마시고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제안으로 여러 곳에 이렇게 좀 삼투되기를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준비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조사할 건지. 일단은 저희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정책 연구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완료가 돼서 우리 저 방통의 이런 그 이용자 보호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저는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